부평 캠프마켓 B구역에서 추가로 오염이 확인되면서 개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며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면서 인천 지역에서도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효찬 기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우선 최근 의대 증원 반대를 외치며 전국적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 지역은 어떤가요? 네, 인천도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현황을 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540명 중 82.5%인 446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병원별로는 가천대 길병원 196명 중 174명, 인하대병원 158명 중 138명,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은 92명 중 65명,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50명 중 41명 등입니다. 또 인천의료원 12명 중 11명, 인천사랑병원 9명 중 8명, 인천세종병원 5명 모두,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4명 모두 등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평 세림병원과 한길안과병원, 인천 한림병원 등은 현재까지 사직자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낸 446명 중 349명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렇게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또 출근까지 하지 않았다면 의료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네, 우선 전공의들은 대학병원에서 야간이나 휴일 당직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고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현재 사직자들 대다수가 출근하지 않고 있어 진료 공백이 생길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 부재가 장기화할 경우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운영하거나 인력 재배치로는 진료 공백을 감당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전임의와 교수들이 메우면서 지금 당장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에 인천시가 비상진료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특히 응급의학과 전공의 집단 휴진 시에도 전문의가 근무하도록 해 응급실 24시간 비상진료 체계가 유지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응급의료센터 과밀화 방지를 위해 중증 환자를 위주로 진료하고 경증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하도록 안내 중입니다. 집단 휴진이 발생할 경우 집단 휴진 당일부터 공공의료기관 6곳과 10개 군구 보건소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 운영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진료를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 체계로 돌입할 계획입니다. 응급의료 포털을 통해 운영병원 현황 정보를 게시하고 12개 군병원 응급실에 대한 정보 안내도 진행 중입니다. 네, 차후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부평 캠프마켓 개방이 늦어질 것 같다고요? 네, 국방부는 최근 부평 캠프마켓 B구역에 있는 체육관과 생활관 등 모두 6개 건물 주변 토양에서 석유계 총탄화 수소인 PH에 의한 오염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캠프마켓 B구역은 조병창병원 건물 주변 토양이 기름으로 오염돼 정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종전 조병창병원 건물 주변 오염토 정화를 맡겼던 환경공단에 이들 6개 건물의 오염토 정화 작업을 추가로 의뢰했는데요. 오염토 정화 작업 기간은 오는 2026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시민 개방도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공단이 올 상반기 중 B구역 일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검색과 그 시설물의 가치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하는 용역에만 최소 1년 이상 걸립니다. 또 오염토의 정화 작업에는 최소 1년이, 추가로 오염토를 발견한 체육관이나 생활관 등의 6개 건물에 대한 철거나 보존 등 정화 방식이 빨리 정해지지 않으면 1년 정도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최대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인천시는 정화가 끝나는 부지부터 단계적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송효찬 기자였습니다.